두 번째 이슈 정도는 좀 할 말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정도는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없어요. 진짜요? 네. 있습니다. 요즘 강원도 정거에서 또 화제인 게 강원개발공사 이 강개공이라고 하죠. 네. 강개공과 강원중도개발공사 이 중개공이라고 하죠. 이 강개공과 중개공을 통합하는 게 최대 화두입니다. 뭐 사실 잘 모르는 분은 이거 뭐 두 회사 합치고 말고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잘못하면은 우리 도민, 강원 도민 세금 수천억 원을 낭비할 수도 그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세금이 어떻게 쓰이냐 이게 지금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해요. 차근차근 좀 설명해 볼게요. 좀 복잡해가지고 일단은 왜 통합을 추진하냐? 이제 강원도 정부는 이 강원 중도개발공사 원래 레고랜드 하중도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쵸. 레고랜드라는 게 이제 중도에 있는 건데 그 레고랜드 자체는 영국의 멀린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 네네. 그 주변의 땅을 이제 어쨌든 관광지로 개발하는 게 이 중도개발공사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거기 개발이 안 되잖아요. 지금 레고랜드도 잘 안 되는데 레고랜드 뭐 200만 명 목표로 한다더니 뭐 이번에 뉴스 보니까 뭐 47만 명, 50만 명도 안 왔다. 폭망 아닙니까? 만두 축제보다 안 왔다.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주변의 하중도 땅도 개발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업 실패해요. 춘천 계시잖아요. 네. 그 중도 인근의 약간 분위기가 어때요? 많이 오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그 중도를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거든요. 그 춘천 대교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네네. 그 춘천 대교를 사실 통행하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춘천 대교도 사실 이거 레고랜드 때문에 지은 그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중도를 들어가기 위한 걸로 지은 거죠. 원래는 배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도민 세금으로 놔준 다리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가는 사람도 없고. 굳이 레고랜드 때문에 가는 거죠. 그냥 일부 사람들이. 네. 근데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통 레고랜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나오지만은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다. 콘텐츠가 그렇게까지 막 즐길 거리가 풍부하지 않은데 그리고 재방문하기엔 좀 애매하다. 그렇죠. 네. 타기층도 애매하다. 이 가족을 단위로 한 건지 아니면 뭐 어른들 데이트하러 가기도 좋은 건지 그게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에버랜드를 자주 가잖아요. 근데 에버랜드는 그래도 시즌마다 퍼레이드도 바뀌고 공연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게 바뀌는 때마다 갈 명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레고랜드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또 갈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하중도 사업 어쨌든 개발 안 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 중도개발공사 빚이 얼마 3,85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을 개발해서 빚을 갚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대출만 땡겨놓고 지금 땅이 안 팔리니까 갚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가치가 지금 마이너스 2,037억 원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강원도 정부가 봤어요. 야 이거 중개공은 안 되겠다. 얘네가 개발 못하겠다. 이거 빚이 이렇게 많아서 대출도 못 땡기는데 이거 어떻게 땅 개발하냐. 그쵸. 하중도 사업 이거 못한다.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빚을 못 갚으면은 파산이죠, 파산. 그렇죠. 파산하게 되면은 지금 예상되는 손실액이 4천억 원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토지도 넘어가게 되죠. 채권을 지금 담보로 묶여 있으니까 대출 담보로 토지 넘어가고 그리고 손해배상도 해야 되죠. 개발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4천억 원 손실 막으려면은 파산은 막아야 돼. 그리고 하중도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비상한 방법을 써야 된다. 그게 바로 이 강원도의 이 지방 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와 통합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도정부는. 아니 근데 이 강원개발공사랑 통합하는 게 이게 회색 방안이 맞긴 한 거. 그런 의혹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통합을 위해서 어떤 조치까지 해줄 계획이냐면은 우리 그 레고랜드 사태 때 우리 강원도 정부가 중도개발공사 대신 2,050억 원을 대신 갚아줬잖아요. 조금 미안한 거? 네, 조금 미안한 거. 보증 서준 거 대신 갚아줬잖아요. 그때 안 갚는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결국 일시불로 다 갚게 됐잖아요. 그때 일시불로 안 갚아도 되는 거를 굳이 레고랜드 사태 일으키는 바람에. 근데 그 2,050억 원까지 사실상 탕감해주겠다. 채무 조정이라고 하지만 채무 조정이 무슨 말이야? 결국에는 빚 안 갚아도 되게 해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강원도가 대신 갚아준 거여서 그게 어쨌든 채워놔야 되는 그거였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대의 변제를 해준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배임 논란까지 나오고 있지만 배임 아니라고 지금 어쨌든 강원도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세금으로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럼 중도개발공사 빚을. 근데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김진태 지사 2,050억 지금 당장은 지원해주지만 반드시 회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거짓말이 되고 만 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파격적인 조치까지 하면서 통합을 어떻게든 하겠다는 건데 파산을 막고자. 근데 문제는 앞서 국인 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개발공사도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중계공에 레고랜드가 있었다면 강계공은 바로 알펜시아 사업이 있었죠. 우리 김진선 도정의 역작이었던 알펜시아도 난리가 난 사업 아닙니까? 이거 실패해가지고 이미 빚이 강계공도 5,900억 원에 달해요. 형님이네. 형님이야. 형님이야. 빚선배야, 빚선배. 채무선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계공까지 만약에 떠안게 되면 강계공이 재무 상태가 당연히 더 나빠지겠죠. 그럼 자칫 동반 파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계공 하나 살리려다가 결국에는 둘 다 죽일 수도 있다. 자칫하면은 그런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당장 도의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춘천 분위기가 요즘 아주 살벌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실 도의회가 개회하기 전부터 뭐 여러 가지 안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도의회는 또 위원회도 많고. 맞아요. 근데 모든 위원회, 모든 의원, 모든 뭐 정당 가리지 않고 개회 전부터 이거 맞아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최대 화두였어요. 도민일보도 기사 많이 쓰던데요. 저희도 많이 썼죠. 그래가지고 이거 처음에 이제 설명회도 도의회 대상으로 했는데 막 그냥 파토 내기도 하고 이게 뭐 이따위로 설명할 거 이거 뭐하러 하는 거야? 설명 자료를 지금 배포하면 어떡해? 미리 검토도 못하게? 뭐 이런 난리 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끌벅적합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도정부가 만약에 저 통합을 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럼 통합을 했으니까 야 이제 그럼 우리 다시 하중도 사업 잘 해봐야겠지요. 하중도 사업도 하고 그리고 김진태 도정의 역작 행정복합타운 건설 있잖아요. 네, 우리 고은리에다가 짓는 춘천 새로운 도청과 함께 거기다가 주거단지도 짓고 상업단지도 지어서 하여간 뭐 큰 그림 큰 신도심을 만들겠다. 이게 행정복합타운인데 이 추진을 위해서 강계공에 올해 상하반기 합쳐서 2,1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역시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거. 아니 그러면은 그 2,050억 없애주죠. 2,100억 또 줘. 출자해 주는 거죠. 거기 4,000억 원어치가 이미 그냥 깔고 시작하는 세금으로 거네요.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민 한 명당 26만 원의 세금을 쏟아붓는 셈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나누면 별거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150만 명을 그러니까 도민 일일이 다 나누는 그렇죠. 거잖아요. 26만 원씩 쓰고 있다는 건 사실 단위 사업으로는 엄청나게 큰 그렇죠. 세금을 들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화도 26만 원 내는 꼴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애기도 내나요? 다 내는 꼴이죠. 그냥 임명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게 너무 무리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체 무리한 계획인지라 결국에는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김진태 도정이 중계공 파산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레고랜드 사태 때 크게 되었잖아요. 좀 미안한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시끌벅적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파산은 막아야 된다. 일단. 파산 막고 그리고 본인의 역점 사업인 행정복합타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한 9천억 원 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실 공기업 통합을 강행한다는 지적이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정치적으로 도민 세금 이렇게 그냥 쏟아붓고 있는 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그러니까 파산이 되거나 이런 거는 또 뉴스나 전국 뉴스까지 막 많이 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은 그렇게 막 전국 뉴스까지 타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은 거죠. 일단은 강계공, 중계공 통합은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의회에서 난리가 난 거고. 근데 도의회 구도는 아시다시피 압도적인 여대 야수입니다. 국민의힘이 42석인데 민주당 6석입니다. 그렇죠. 42대 6이고 무소속 한 명 있는데 여기도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이죠. 사실상 43대 6이라고 봐도 돼요. 이런 구도에서 과연 도의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게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3월 도의회에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도정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그렇죠. 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도정부는 지금 벼랑 끝 전술 쓰고 있어요. 아니 이거 여러분 승인 안 해주시면 이거 중개공 파산인데 파산한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파산하면 우리 세금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차라리 파산하는 게 나을 수도 강계공하고 동반 파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만 파산시키는 게 그런 얘기도 그게 차라리 깔끔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4천억 그냥 들어가고 그 뭐 행정복합타운 9천억 이게 또 들어가면 이게 비통이 더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행정복합타운도 말이 나오는 게 원래는 그냥 새 도청만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춘천에 있는 그 도청 오래됐으니까. 오래됐죠. 그냥 그거 새로 짓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대규모 행정복합타운 건설로 밖에서 온다. 뭐 아파트도 올리고 짓고 상업시설 짓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의원들도 얘기하는 게 여당 도의원들조차 얘기하는 게 아니 도청만 지어라. 뭐 아파트 상업시설 지어서 왜 괜히 빚을 늘리냐. 굳이 그렇게 개발 사업 하냐.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진태 도지사는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본인 치적을 쌓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진선은 알펜시아, 최문수는 레고랜드. 그리고 지금 김진태는 행정복합타운도 계속 빚더미를 쌓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리한 지금 공기업 통합까지도 오고 있는 거다라고 저희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이게 강계공, 중계공 그 전임에서 했으니까 나는 이제 합쳐서 그러니까 그리고 중계공 이렇게 된 거는 결국 최문순 때문 아니냐. 네. 나는 잘못 없다. 그러니까 이게 떠넘기기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이거 살리려고 이게 하는 거다. 근데 지금 하는 짓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하여간 왜 도지사들만 되면은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을 못해서 안달인지 저는 저거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권만 잡으면은 이런 개발 사업들의 메모리 돼가지고 도민들의 어떤 지금 세금만 빨아먹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시군수할 것 없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기저에 다 깔려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도지사가 되니까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뭐 재선, 3선 욕심을 내다 보니까. 맞아요. 김진태 도지사는 원래 또 야심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정우 씨가 또 잘 아시나요, 이제 김진태. 제가요? 몇 번 만나보시지 않았어요? 몇 번 제가 직접 본 거는 몇 번 안 되지만, 네. 말을 또 아끼시네. 몇 번 봤죠. 네. 네. 어쨌든 야심이 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럼요. 네. 원래 뭐 도지사 하기 전부터 뭐. 그렇죠. 뭐 국회의원, 그렇죠. 뭐 대선, 그러니까 도지사를 발판으로 대선까지도 가고 싶어하는 분이니까 뭔가 하나 이뤄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만들고 싶은 분이실 거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거 요거는 막아야 되는데 그쵸. 이게 도의회가 말은 이렇게 해도 항상 다 승인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번에도 견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어쨌든 전국이 이 탄핵 정국이 되다 보면은 그렇죠. 이런 사안이 그냥 의아무야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전국 주목을 오히려 못 받다 보니까 그냥 도의회에서 뭐 욕 실컷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럼 어떡하냐? 승인은 해줘야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그래도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파산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리를 그냥 수용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정광열 강원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파산할 일 없다. 뭐 이렇게 단어를 하시던데 모르겠습니다. 그 호언 장담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러니까 요 사안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면서 감시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요 강기공 중계공 통합 관련한 내용은 사실 저희가 이미 예전에 자세히 다뤘었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팟캐스트 142회 1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